상상해 보세요. 시원한 가을 밤에 따뜻한 모닥불 옆에 앉아 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스쳐 지나가며 마른 잎사귀 냄새와 축축한 흙 냄새를 실어 나르고, 깊고 검은 하늘에는 셀 수 없이 많은 별들이 수백만 개의 눈처럼 반짝이고 있는 모습으로. 저는 여러분께 인류가 이 광대한 우주를 거쳐 온 여정에 대한 길고도 진정으로 긴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가슴을 떨리게 하고, 작게 느껴지면서도 희망으로 가득 차게 만들며, 마치 여러분 스스로가 그 기적의 일부인 것처럼 느끼게 할 거예요. 우리는 우주의 맨 처음 날들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때는 모든 것이 너무 고요해서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마저 들릴 정도였죠. 그리고 점차 미스터리와 발견, 꿈과 두려움을 거쳐 나아가며 우리가 결코 진정으로 혼자였던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공유하는 영원한 여정이며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그 시선 속에서 우리 존재의 깊은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1380억 년도 더 전의 우주는 절대적인 침묵 속에서 아주 작고 뜨거운 한 점에서 팽창하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아직 없어서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없었고 어떤 소리도 메아리치지 않았죠. 최초의 별들은 거대한 가스 구름에서 태어났고 찬란한 빛으로 맹렬히 타오르며 어두운 공허를 비추었어요. 그러다가 끝없는 밤의 바다에서 바람에 꺼진 촛불처럼 점차 사라졌죠. 그 별들 중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동안 주변의 행성들을 품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 행성들 위에는 생명이 한때 존재했을지도 몰라요. 인간의 눈이 아닌 이상한 생명체들의 눈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자신들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묻는 그 질문을 했을 거예요. 저기 누군가 있지 않을까? 그 눈들은 반짝이는 별들을 보았을 테고 이상한 피부에 스치는 바람을 느꼈을 테고 호기심으로 가슴이 빨리 뛰었을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요.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어둠 속에 떠있는 작은 먼지 같은 지구만이 생명이 자신 존재를 알고 숨쉬고 꿈꾸는 곳이었어요. 지구는 푸른 바다와 초록숲, 산과 강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행성으로 생명이 싹트고 진화하며 문명을 꽃피운 유일한 알려진 세계예요. 이곳에서 우리는 불을 피우고 이야기를 나누며 별을 보며 미래를 꿈꿨어요. 천문학자들은 망원경으로 눈이 피곤할 만큼 오래 바라보는 열정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끈질기게 높은 하늘을 향해 기기를 겨누며 멀리서 오는 희미한 신호를 포착하려 해요. 누군가가 절박하게 부르는 마지막 숨결 같은 연약한 전파요. 그들은 완전히 어두운 방에 앉아서 컴퓨터 화면에 깜빡이는 빛만 바라보며 시계 초침 소리가 들릴 만큼 깊은 침묵 속에서 듣죠. 인간이 만들지 않은 소리, 우주가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는 이상한 리듬을 잡아내길 바라면서요. 그리고 우리, 평범한 사람들은 아늑한 지붕 아래 따뜻한 차 한 잔을 손에 들고 수천 년 전 조상들이 사막이나 정글 하늘 아래 모닥불 옆에서 했던 것처럼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별들을 바라봐요. 우리는 즉각적인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가슴에 퍼지는 따뜻하고 막연한 느낌을 위해서죠. 어둠 속에 뭔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익숙한 존재가 있는 것처럼요. 어쩌면 저기 있는 존재들은 아직 멀리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인간이 충분히 성숙하고 현명해져서 그들을 알아보고 환영할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며 그들은 우리처럼 별을 보며 호기심을 느끼고 우리처럼 가족과 친구를 사랑하며 우리처럼 우주의 비밀을 풀고 싶어 할 거예요. 인류 문명의 가장 초기부터 사람들이 어둡고 추운 동굴에 살며 바위 틈새로 바람이 울부짖고 불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섞인 축축한 흙 냄새가 가득한 때부터 하늘에 대한 집착이 우리를 이끌었어요. 중앙아메리카의 고대 부족들을 상상해 보세요. 잎사귀가 떨어지며 바스락거리는 습한 열대 우림 캐노피 아래에서 그들은 거대한 피라미드를 쌓았어요. 돌을 높이 쌓아 푸른 하늘을 똑바로 가리키는
신들이 사는 곳을 가리키는 거대한 손가락처럼요. 광활한 이집트 사막에서는 은빛 달빛 아래 황금빛 모래가 반짝이고 뜨거운 바람이 긴 밤을 지나 불며 그들은 반인반수 생물들이 날아다니는 이상한 형상을 돌에 새겼어요. 별에서 내려온 신들이 빛과 신비를 가져다 준다는 신화를 서로 이야기했죠. 그 이야기는 모든 문화로 퍼져나갔어요. 추운 바람 부는 평원 위의 유목민 부족부터 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아이들이 장난스럽게 웃는 강가의 평화로운 마을까지요. 그들은 왜 그런지 설명할 수 없었어요. 단지 가슴속에 타오르는 호기심, 비와 바람에도 꺼지지 않는 작은 불꽃 같은 느낌만 알았죠. 이 호기심은 인류의 본능적인 갈망으로 우리를 과학과 예술, 철학으로 이끌며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오늘날 과학이 고대의 신화적인 이야기를 대체했지만 그 호기심은 그대로예요. 생각할 때마다 가슴을 뛰게 하죠. 사막의 태양 아래나 눈 덮인 산꼭대기에서 빛나는 거대한 현대 망원경들은 반짝이는 은하수를 가로질러 스캔하며 거주 가는 구역에 있는 수천 개의 행성을 발견해요. 푸른 바다가 부드럽게 부서지고 바다 소금 냄새를 실은 맑은 공기, 중심별에서 따뜻한 새벽처럼 내려오는 부드러운 빛이 있는 먼 세계들이요. 새로운 행성이 발견될 때마다 우주 지도의 별이 갑자기 켜지는 것처럼 인류 전체가 숨을 죽이고 가슴이 더 흥분되게 뛰어요. 조금만 더 하면 그들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멀리서 인사말을 들을 수 있을 것처럼요. 하지만 침묵은 계속돼요. 신호가 메아리치지 않고 응답이 돌아오지 않아요. 끝없는 공허 속에서 우리 자신의 메아리만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밤에 조용히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우울한 슬픔으로 궁금해해요. 우리가 잘못된 곳을 찾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른 문명들이 일부러 탐지를 피하고 있는 걸까? 발견되고 싶지 않은 걸까? 아니면 그들이 한때 여기 왔다가 인간들이 알아채기 전에 사라진 걸까? 이 질문들은 우리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고 우주의 고독함 속에서 우리 존재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요. 번잡한 도시의 네온 불빛과 시끄러운 교통소리로 가득한 현대 세계는 그 질문을 더 과학적이고 심오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를 흥분시키면서도 외롭게 느끼게 하죠. 먼 곳까지 닿는 우주 임무들, 무인 우주선들이 엔진이 땅을 흔들며 포효하며 발사대에서 조용히 떠나 태양계 너머로 모험을 떠나요. 인류의 메시지를 싣고요. 따뜻한 가족 사진, 아이들이 웃는 소리가 메아리치는 소리, 수백 가지 언어로 된 친근한 인사말, 모두 반짝이는 황금 디스크에 새겨져 있어요. 용감하지만 외로운 행동이에요. 거대한 바다에 부서지는 파도 속에 편지 넣은 유리병을 던지는 것처럼 반대편 해안에 누군가가 주워서 미소 짓기를 바라며 인간이 답을 찾기 시작한 지 수백 년이 지났지만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그래도 외계 생명체에 대한 믿음은 우리 가슴 속에 강하게 살아있어요. 스릴 넘치는 영화 장면이나 오래된 책 페이지뿐 아니라 삶이 차가운 우연이 아니라는 걸 거부하는 따뜻한 가슴 속에서요. 이 믿음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힘으로 과학자들을 밤낮 없이 연구하게 만들고 일반인들을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머리카락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과 벌레 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차가운 과학 너머의 뭔가를 느껴요. 이 우주가 인간만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는 따뜻한 직감이요. 어쩌면 은하의 먼 구석, 낯선 별의 빛 아래에서 또 다른 문명이 우리를 향해 바라보고 있을지도 몰라요. 호기심으로 반짝이는 눈으로 긴 밤에 우리가 물었던 그 질문을 하며요. 수천 광년의 거리를 가로질러 두 문명이 서로를 모르고 바라보고 둘 다 응답을 기다리며 어둠 속에서 손을 흔들려는 먼 친구들처럼요. 외계 지능 탐색은 건조한 생명 사냥이 아니에요. 인류가 자신을 찾는 여정이에요. 차가운 우주를 향한 매 걸음이 인간 본성을 비추는 걸음이죠. 무한 속에서 작지만 끝없이 호기심 많고 놀라울 만큼 회복력이 강한
폭풍에도 불타는 작은 불꽃처럼요. 그리고 어쩌면 그 여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혼자인가? 라는 질문이 저기 생명에 대한 게 아니라 여기 존재의 의미에 대한 따뜻한 상기라는 걸 이해할 거예요. 별들이 부드러운 빛으로 조용히 내려다보는 가운데요. 이 여정은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들고 우주 속에서 우리 역할의 깊이를 깨닫게 해요. 인류 전체가 숨을 죽이고 가슴이 쿵쾅거리는 순간들이 있어요. 새까만 밤하늘을 가로질러 빗줄기가 번쩍이며 눈부신 속도로 방향을 갑자기 바꾸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져 조용한 공허와 경의를 남기죠. 경험 많은 조종사는 조종석 불빛 아래 창백한 얼굴로 임무에서 돌아와 목소리가 떨리며 자신이 배운 어떤 물리 법칙도 따르지 않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해요. 공기 속 유령처럼 움직였대요. 차가운 강철 캐비닛에 숨겨진 비밀 보고서부터 카메라를 통해 바람 소리가 휘파람 불며 찍힌 흐릿한 영상, 시끄러운 군중이 비웃는 증언들까지 모두 미해결 미스터리의 사슬을 이루며 UFO라고 불리는 미확인 비행 물체들이에요. 우리를 두렵게도 하고 흥분되게도 하죠.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요. 이 현상들은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 우리 과학의 한계를 시험하는 증거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목격과 기록이 쌓여 있어요. 시간을 거슬러 1947년으로 돌아가 보죠. 뉴멕시코의 로스웰 사막에 건조한 폭풍이 불며 뜨거운 바람에 먼지가 소용돌이치고 멀리서 천둥이 우르르 거렸어요. 손이 바칠로 굳은 살투성이인 평범한 농부가 마른 풀밭에 흩어진 이상한 잔해를 발견했어요. 밤에 이상한 빛이 거대한 번개처럼 하늘을 가르며 지나간 후 가혹한 햇살 아래 반짝이는 거요. 며칠 후 미합 중국 군대가 시끄러운 지포와 엄한 병사들과 함께 모든 물건을 수거하며 외계 우주선이라고 발표해서 마을 전체가 웅성거렸어요. 작은 커피숍에서 속삭임이 퍼졌죠. 하지만 단 하루 만에 그들은 차갑게 정정했어요. 그냥 평범한 기상풍선일 뿐이라고. 뉴스는 빨리 철회됐지만 의심의 불꽃은 마른 풀에 불이 번지듯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어요. 그 순간부터 로스웰은 사막바람이 나무집들을 스치는 평화로운 마을이 아니라 숨겨진 것들의 상징, 언급될 때마다 모두의 가슴을 빨리 뛰게 하는 비밀이 되었어요. 이 사건은 UFO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고 수많은 조사와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그 이야기는 부드러운 바람처럼 퍼져 현대 전설이 되었어요. 센세이셔널한 헤드라인의 신문, 스튜디오 불빛 아래 스릴 넘치는 장면의 영화, 상상력 가득한 페이지의 소설로 재탄생했죠. 하늘에 이상한 빛이 나타날 때마다 모든 곳에서 수천 쌍의 눈이 숨죽인 채 따라가며 사람들이 이해를 초월한 뭔가가 조용히, 조직적으로, 목적 있게 일어나고 있다고 믿기 시작했어요. 우리 머리 위에서 펼쳐지는 신비로운 연극처럼요. 수십 년이 흘러 시계가 끝없이 똑딱거리는 동안 세계는 미확인 비행 물체에 대한 수천 건의 보고를 목격했어요. 대부분은 바람에 떠도는 열기구, 궤도에서 반짝이는 위성, 엔진이 포효하는 실험 항공기, 희미한 달빛 아래 착시로 설명됐죠. 하지만 작은 부분은 여전히 고집스럽게 이성을 도전하며 과학자들이 실험실에서 조용히 앉아 데이터를 불안하게 바라보게 해요. 이 미스터리들은 정부 문서와 목격자 증언, 레이더 기록으로 뒷받침되며 단순한 오해가 아닌 실제 현상으로 여겨지기 시작했어요. 최근 몇 년, 특히 2017년부터 미합 중국 국방부가 공식 비디오를 공개하면서 미합 중국 해군이 전투기 조종사들이 포착한 신비로운 영상을 드러냈어요. 구형이나 삼각형 물체들이 음속의 여러 배 속도로 날아다니며 바람에 펄럭이는 날개 없이, 소음내는 엔진 없이, 빠른 움직임에도 열을 내지 않고 관성을 무시하며 갑자기 방향을 바꾸죠. 공기 속에서 춤추는 것처럼요. 공개된 그 UFO 비디오들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어요. 소셜미디어와 텔레비전에서 속삭임이 퍼지고 직접 목격한 조종사들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움직이는 건 본 적 없어요. 가슴이 철렁해서요. 미합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그들이 기원을 확인할 수 없는 공중 현상이 있다고 인정했어요.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큰 신비로운 미로로 작은 문이 열린 거예요. 밤에 조용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며 희망과 두려움이 섞인 채로요. 이 비디오들은 고해상도 영상과 레이더 데이터로 검증되어 UFO 현상의 신뢰성을 높였어요. 그 현상을 설명하려는 많은 가설이 제안됐어요. 일부는 과학적인 설명처럼 합리적으로 들리고 다른 일부는 꿈같은 SF처럼요. 하지만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이 아무것도 확실히 증명할 수 없어서 안개 낀 숲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게 하죠.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가설은 UFO가 지구 밖에서 온 거예요. 첨단 기술로 광년을 가로지른 우주선으로 다른 항성계의 문명이 조종하죠. 일부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 4.2 광년 떨어진 곳을 말해요. 거기에는 거주 가능 구역의 행성이 있고 반짝이는 바다와 숨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더 멀리 젊은 별들이 밝게 빛나고 에너지가 풍부한 은하 중심에서 온다고 믿어요. 이 가설에 따르면 그들은 멀리서 인류를 관찰하며 새로 지능이 생긴 종의 진화를 평가할지도 몰라요. 우리가 동물원 동물을 부드러운 호기심으로 관찰하듯이요. 이 가설은 천문학적 관측과 물리 법칙을 바탕으로 하며 UFO의 움직임이 중력을 조작하는 기술을 암시해요. 일부는 답이 우리 발밑, 너무 가까워서 소름 끼칠 정도라고 믿어요. 지구 내 생물 가설이 떠오르죠. 지구는 표면 문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양피지에 쓰는 법을 알기 훨씬 전에 지능 있는 존재들이 어둡고 축축한 지하 깊숙이 또는 부드럽게 부서지는 파도의 광활한 바다에 숨겨져 살았대요. 첨단 기술로 표면 세계를 지켜보며 가끔 흔적을 드러내 우리를 외계인으로 착각하게 하죠. 깊은 바다 바닥에 반짝이는 빛처럼요. 깊푸른 물과 미타먼 동굴의 광대함, 돌고래 소리가 메아리치는 게 이 가설을 완전히 부정하기 어렵게 해요. 우리를 가까우면서도 신비롭게 느끼게 하죠. 지구의 바다는 아직 80% 이상 미탐험으로 깊은 곳에 미지의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어요. 또 다른 무리는 더 이상한 걸 믿으며 상상을 날려요. UFO는 다른 행성의 물리적 물체가 아니라 다른 차원의 존재예요. 다우주 이론에서 우리 우주는 수많은 평행층 중 얕은 층일 뿐이고 그 존재들은 차원 경계를 넘어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지죠. 우리가 빛이나 희미한 그림자만 잡을 수 있게요. 그들에 따르면 UFO는 두 세계가 드물게 만나는 순간의 결과예요. 작은 회오리 바람을 만드는 두 바람이 만나는 것처럼요. 이 가설은 양자 물리학과 문자열 이론을 바탕으로 UFO의 순간 이동을 설명하려 해요. 또 다른 가설은 더 가깝지만 많은 사람들을 떨게 해요. UFO는 미래의 인간들이에요. 수천 년 진화 후 우리 후손들이 시간을 거꾸로 가는 법을 찾아 조상들을 그리움으로 관찰하거나 역사를 기록하거나 실수를 고치러 과거로 돌아올지도 몰라요. 외계인 묘사의 가느다란 형태, 큰 머리, 큰 눈은 다른 행성의 존재가 아니라 먼 미래의 긴 진화 결과일 수 있어요. 우리를 거울 보고 이상한 버전의 자신을 보는 거죠. 이 시간 여행 가설은 상대성 이론과 블랙홀 연구에서 영감을 얻어요.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지만 가장 의심스러운 가설, UFO는 극비 군사 기술이에요. 20세기 내내 국가들은 시끄러운 엔진의 항공기, 줄지어 날아가는 미사일, 이상한 모양의 새 무기를 테스트했어요. 밤하늘에서 빛나며 빠르게 움직이죠. 정부들이 비밀 유지를 위해 숨기며 사람들이 외계 물체로 착각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목할 점은 정부조차 확인 못하는 물체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누군가 우리 하늘에서 기술을 테스트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긴장되게 하죠. 이 가설은 냉전 시대의 스파이 비행기와 현대 드론 기술을 연상시켜요. 그 모든 가설은 우주 테피스트리의 실처럼 공존하며 얽혀 있어요. 각자 합리적인 부분과 막연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를 조용히 앉아 곱씹게 해요. 과학은 차가운 데이터로, 물리학은 복잡한 공식으로, 기술은 윙윙거리는 기계로 설명하려 하지만 인간 상상력은 이성이 닿지 않은 영역으로 더 멀리 달려가요. 어린아이들이 동화 꿈꾸듯이요. 조사가 깊어질수록 미스터리의 층이 더 발견돼요. 레이더의 꾸준한 삐 소리, 카메라의 클릭, 수백 명의 다른 목격자들의 떨리는 목소리로 기록된 경우들이요. 하지만 오늘날까지 아무도 우리 머리 위를 나는 게 뭔지 확실히 말할 수 없어요. 우주를 가깝고도 멀게 느끼게 하죠. 이 미스터리들은 인류의 호기심을 자극하며 새로운 과학 분야를 탄생시켰어요. UFO에 대한 이야기는 이상한 물체에 관한 게 아니라 이 광대한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싶은 인류의 깊은 욕망을 반영해요. 차가운 밤에도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욕망이요. 하늘의 모든 이상한 빛은 그 감정을 다시 불태워요. 떨리는 두려움과 반짝이는 희망의 혼합이요. 일부는 따뜻한 연결의 신호라고 믿고 다른 일부는 차가운 경고라고 걱정해요. 하지만 방향이 어떻든 UFO는 인류가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꿨어요. 우리가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하죠. 넓은 해변의 모래알처럼요. 어쩌면 UFO를 잊히지 않게 만드는 건 미지의 두려움이 아니다. 깊숙이 우리는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깨달음일지도 몰라요. 저기 어딘가 운명이 렌즈로 우리를 관찰하며 호기심 어린 눈을 하고 있을지도요. 그들은 끝없는 인간 호기심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어요. 답이 영원히 닿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올려다보게 하는 호기심이요. 별을 따려 손을 뻗듯이요. 이 호기심은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에요. 수많은 가설 속에서 한 가지만 확실해요. UFO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니에요. 달빛 아래 몽상가들의 이야기요. 인류가 아직 닿지 않은 위대한 미스터리의 일부예요. 그 미스터리는 시간과 함께 떠돌며 먼 별빛처럼 조용히 계속 올려다보게 하고 찾게 해요. 희망하는 걸 영원히 찾지 못할지라도요. 그리고 UFO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함께 문명 수준을 탐구하고 각 수준에 사는 인간의 역할을 알아볼 거예요. 먼지 쌓인 고대 책 페이지를 여는 것처럼요. 이 탐구는 우리 문명의 미래를 상상하게 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지침이 돼요. 1964년 러시아 천문학자 니콜라이 카르다쇼프가 간단하지만 마음을 울리는 분류를 제안했어요. 우리 위치를 조용히 생각하게 하죠. 그는 문명의 위대함을 번잡한 도시 수나 마천루 높이로 재는 게 아니라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양으로 재라고 했어요. 우주에서 에너지는 모든 생명의 공통 언어예요. 종의 세계 지배력, 기계가 울리는 자연 변형 능력, 우주선을 날려 공간 정복, 조화로운 존재 방식을 결정하죠. 거기서 그는 우주 문명을 에너지 활용 능력에 따라 수준으로 나누었어요. 더 많이 쓰면 우주 전체를 지배하는 데 가까워져요. 우리를 작게 느끼게 하지만 열망으로 가득 차게 하죠. 이 스케일은 과학적 상상력을 자극하며 인류의 잠재력을 보여줘요. 카르다쇼프 척도에 따르면 인류는 겨우 0.7 수준이에요. 우리 행성의 에너지를 완전히 통제하지 못해요. 들판을 부드럽게 불어가는 바람, 따뜻하게 빛나는 태양, 지하의 검은 석탄, 끈적한 기름, 위험하게 윙윙거리는 핵에너지에 여전히 의존하죠. 모두 산산조각 나 있어요. 인간이 지구를 완전히 지배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직 젊다는 걸 깨닫게 하죠.
하지만 카르다슈프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 상상을 훨씬 초월한 높은 수준 시나리오를 상상했어요. 날아오르는 꿈처럼요. 이 상상은 우리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타입 1 문명은 사는 행성의 모든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어요. 모든 시원한 바람, 모든 황금빛 태양 광선, 부드럽게 부서지는 모든 파도를 모아 발전에 쓰죠. 오염 폐기물 없이, 손실 없이, 모든 자원을 완벽한 순환으로 재활용하며 행성의 순결처럼요. 그들은 구름과 비를 마음대로 조절하며 기후를 통제하고, 지하의 울림으로 지진을 막고, 울부짖는 바람으로 폭풍을 지시하며 원하는 날씨를 결정해요. 행성을 집단 의지의 연장으로 만들며 따뜻하고 조화롭게요. 그걸 이루려면 차가운 기술 이상이 필요해요. 통합이요. 공통선을 갈등 위에 두는 조화된 리듬을 아는 문명이요. 행성 에너지를 수확하려면 모든 시스템이 한 몸처럼 작동해야 해요. 가슴이 동기화되듯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인류의 진짜 도전이라고 믿어요. 우주 여행이 아니라요. 통합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하는 도전이요. 타입 1은 재생 에너지와 생태 균형을 완벽히 이룬 세계로 우리에게 이상적인 모델이에요. 다음 수준은 타입 2 문명이에요. 세계 주민들이 행성 에너지를 다 써서 우리 태양 같은 별로 눈을 돌려요. 영원한 생명원으로 찬란한 빛을 내는 별이요. 그걸 이용하려면 다이슨 구체라는 거대한 구조물을 별 주위에 지어요. 별 전체를 감싸 빛을 흡수해 에너지로 변환하는 광대한 건축물이요. 규모를 상상하기 어려워요. 공간에서 기계가 메아리치죠. 너무 커서 수백 개 행성 자원을 착취하고 수백만 년 동안 놀라운 끈기로 조정해야 해요. 하지만 이론적으로 가능해요. 그리고 우주에서 인간은 이상하게 빛이 변동하는 이상한 별들을 관찰했어요. 마치 거대한 게 부분적으로 가리는 것처럼요. 일부 과학자들은 조용히 생각해요. 어쩌면 그게 타입 2 문명의 흔적일지도요. 별 주위에서 일하는 조용한 증거로 우주가 놀라움으로 가득하다는 걸 느끼게 하죠. 다이슨 구체는 별의 적외선 방출을 증가시킬 테니 적외선 망원경으로 탐지 가능해요. 더 멀리는 타입 3 문명이에요. 인간 상상이 꿈에서만 닿을 수 있는 수준이요. 이 수준에서 종은 한 행성이나 한 별의 에너지가 아니라 수십억 개의 반짝이는 태양이 있는 전체 은하의 에너지를 활용해요. 수십억 개 태양에서 에너지를 수확하고 빛보다 빠르게 항성계 간 여행하며 광대한 공간을 가로지르는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어요. 그 힘으로 은하 구조를 재형성하고 밝은 폭발로 새 별을 만들고 메아리치는 붐으로 별 죽음을 막고 수천 광년을 가로질러 생명을 통제해요. 그 수준의 문명은 보통 물질을 초월해 무거운 몸이 필요 없고 따뜻한 정보 바다처럼 집단 의식으로 퍼져 존재할지도 몰라요. 그들 눈에 인류는 밤의 반딧불이요. 아직 눈에 띌 만큼 크지 않은 싹트는 생명이요. 우리를 겸손하게 느끼게 하죠. 타입 3은 블랙홀과 웜홀을 이용한 에너지 추출을 상상하게 해요. 카르다슈프는 타입 3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거의 신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상을 뻗었어요. 타입 4, 타입 5, 심지어 타입 6까지요. 한 은하가 아니라 끝없는 에너지의 우주를 지배하는 문명들이요. 실험실에서 작은 폭발로 새 우주를 만들고 물질, 에너지, 시간, 공간을 손에 쥔 도구로 통제해요. 그들에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존재 형태 간 변환이요. 과학과 신화의 경계가 그 힘 때문에 사라지죠. 일부는 타입 4 문명이 존재한다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다고 해요. 바로 옆에 살지만 다른 현실층에 인간 감각이 닿지 않는 에너지 수준에요.
바람 속 속삭임처럼요. 그들은 숨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망원경 기계가 윙윙거리며 하늘을 찾을 때 그들은 시공간 너머에서 돌아보며 모든 행성, 모든 생명을 작은 파도처럼 볼지도 몰라요. 푸른 바다 표면이요. 이 높은 수준들은 철학적 질문을 던지며 에너지와 의식의 관계를 탐구하게 해요. 곱씹을 만한 건 진화 경로에서 각 수준이 단순한 기술 진보가 아니라 따뜻한 사고의 변화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비하며 사는 데서 점차 조화로 배우고 마침내 우주 에너지 흐름의 일부가 돼요. 문명 수준은 힘뿐 아니라 법칙 이해와 존중으로 재어져요. 오늘날 인류는 초기 단계지만 한계를 초월하려는 열망이 우리를 특별하게 해요. 밤의 깜빡이는 작은 불꽃처럼요. 높은 산을 봐야 얼마나 오르고 싶은지 알죠? 숨죽인 채 희망찬 가슴으로요. 어쩌면 수천 년 후 인류는 첫 수준으로 나아가 지구를 완전히 통제된 행성으로 만들며 맑은 공기를 가질 거예요. 아니면 도달 전에 전쟁이나 탐욕 같은 내부 한계에 막힐지도 몰라요. 결과가 어떻든 카르다쇼프 척도 아이디어는 우주를 다른 눈으로 보게 해요. 생명의 잠재력을 보여줄 뿐 아니라 어두운 바다에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켜요. 이상한 반짝이는 빛, 메아리치는 이상 신호, 별빛을 이상하게 반사하는 행성 같은 흔적을 남기며요. 어쩌면 우리는 봤지만 보는 게 뭔지 몰라요. 우주 침묵 속에서 그 생각이 부드러운 속삭임처럼 울려요. 우리가 찾는 손님은 멀지 않고 한때 지나가며 빛의 발자국을 남겼을지도요. 인간이 아직 이해 없이 기적을 스쳤을 뿐이요. 이 척도는 우리에게 지속 가능성과 평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요. 밤이 되면 모든 게 침묵에 잠기고 창밖 잎사귀가 바스락거려도 지구 관측소들은 여전히 깨어 있어요. 거대한 금속 안테나가 거대한 귀처럼 활짝 열리고 부드러운 바람이 불며 끝없는 공허를 듣죠. 인간이 만든 게 아닌 소리, 이상한 리듬을 잡아내길 바라며요. 수십 년 동안 인간은 그렇게 끈질기게 탐색해요. 송신기가 윙윙거리며 신호를 보내고 침묵 속에서 기다리며 듣고 다시 보내요. 로맨틱한 여정이에요. 그 프로젝트는 SETI라고 불려요. 지구 밖 지능 탐색의 약자로 과학자들이 밤검은 하늘의 안테나를 겨누고 수천 개의 반짝이는 별을 스캔하며 자연원이 내지 않는 주파수를 듣죠. 먼 문명이 똑같이 하며 신호를 보내 누군가 응답하길 바라는 것처럼요. 광속으로 시간과 공간을 가로지르는 보이지 않는 파도로 광대한 우주에서 서로를 찾으려는 두 영혼처럼요. SETI는 전 세계 네트워크로 운영되며 빅데이터 분석으로 신호를 필터링해요. 하지만 수십 년 동안 모든 게 길어지는 침묵뿐이에요. 인사말이 메아리치지 않고 이상한 파도 리듬이 없어요. 마치 우주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요. 과학자들이 통제실에서 조용히 앉아 실망과 희망이 섞인 채로요. 그게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해요. 어쩌면 우리가 잘못된 방식으로 찾고 있는 걸까? 외계인들이 우리처럼 오래된 라디오 소리로 의사소통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 단계를 초월해 우리가 알아볼 수 없는 더 미묘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쓸지도요. 어두운 바다 밑바닥의 물고기가 파도를 들으며 물 위에 새 소리와 바람 부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모르듯이요. 첨단 문명이 존재한다면 소리나 전자기 의사소통이 필요 없고 반짝이는 빛, 따뜻한 에너지 장, 인간이 아직 이해 못하는 의식 형태를 쓸 거예요. 우리가 매일 봐도 모를 수 있어요. 창문을 통과하는 햇살처럼요. SETI는 라디오뿐 아니라 광학, 적외선 신호도 탐색하며 범위를 넓히고 있어요. 일부 천문학자들은 외계 지능 흔적을 알아보려면 소리가 아니라 부자연스러운 걸 찾아야 한다고 믿어요. 지능은 어디서나 질서의 흔적을 남기니까요.
사막에 자연적으로 놓인 돌은 자연이지만 피라미드 꼭대기에 가지런히 쌓인 돌은 망치와 정소리가 나는 의식적인 손의 신호예요. 그래서 문명 흔적은 소리가 아니라 낯선 빛, 이상한 리듬으로 빛나는 별, 부드러운 에너지를 내는 공간 영역, 법칙을 무시하는 움직이는 그림자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수십억 개의 별 중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우주를 굴복시키는 곳이 있어요. 앞서 언급한 별을 감싸는 에너지 껍질처럼요. 이 탐색은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으로 가속화되고 있어요. 문명이 행성 에너지를 넘어 더 필요로 발전하면 별을 무수한 반짝이는 에너지 수집기로 둘러싸 빛을 흡수해 전 시스템에 쓰는 전력을 변환해요. 건축물이 별을 감싸 그 빛이 망원경 아래 이상하게, 어둡거나 이상하게 깜빡이게 하죠. 언젠가 그런 별을 발견하면 지구 밖 손의 작품을 보는 거예요. 흥분으로 가슴이 빨리 뛰죠. 이 아이디어는 실제 관측된 카비의 별처럼 빛이 불규칙하게 어두워지는 별들을 설명하려 해요. 별을 감싸는 에너지 껍질뿐 아니라 우주에 떠있는 도시들, 천천히 축 주위를 회전하는 거대한 실린더로 희미한 윙윙 소리가 나고, 안에는 비옥한 토양, 부드럽게 흐르는 물, 인공 푸른 하늘, 수백만 주민이 조화롭게 살아요. 무중력에서 행성이나 단단한 땅이 필요 없고 우주가 집이 돼요. 인공 바람이 가볍게 불죠. 그들은 우주를 가로질러 빛을 나르죠. 시원한 바람 속 반짝이는 꽃가루처럼요. 더 먼 영역에서는 이상한 행성의 달에 채굴 기지를 두어 희귀 광물이나 알려지지 않은 에너지원을 담아요. 멀리서 보면 작은 움직이는 빛, 이상한 움직임은 조용히 일하는 기계들의 먼 메아리 소리일 뿐일지도요. 이 구조물들은 자원순환과 지속 가능성을 극대화한 미래 도시예요. 일부 물리학자들은 시공간 포털 가능성을 이야기해요. 물질이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즉시 이동하는 짧은 터널로 공간을 가로지르는 줄지어 소리가 나죠. 그 기술이 실현되면 항성계를 연결하는 거대한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들에겐 광명거리가 가벼운 발걸음이고 우리에겐 번쩍였다 사라져 무슨 일인지 못 잡아요. 심지어 주변 빛을 구부릴 만큼 큰 거대 우주선이 가능해요. 관찰자가 별이 이상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하다 방향을 갑자기 바꾸었다가 사라지죠. 반대편에서는 평범한 우주선이 우리 공간 영역을 지나가는 거예요. 안에서 웃음소리가 메아리치며 승객을 싣고 우리는 결코 만나지 않죠. 웜홀 이론은 이런 즉시 이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가능성은 터무니없게 들리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우주는 거의 1400억 년 존재했는데 인간 문명은 불 옆에서 탁탁 소리가 나는 몇천 년뿐이에요. 어딘가 수백만 년 앞선 문명이 있다면 그 기술은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마법처럼 찬란한 빛일 거예요.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흔적을 남겼어요. 주기적으로 어두워지는 별이 속삭이는 신호일지도, 어두운 별칸 영역에 웅장한 작품을 숨기며 먼 기계 소리가 날지도요. 망원경에 포착된 깜빡이는 빛은 인간이 아직 이해 못하는 언어의 단어일지도요. 바람이 비밀을 속삭이듯이요. 이 흔적들은 테크노 시그니처라고 불리며 적극적으로 탐색되고 있어요. 하늘을 올려다볼 때 무수한 빛점들을 보지만 그중 일부는 핵반응이 아닌 꿈꾸는 존재들의 손에서 빛나는 부자연스러운 별일지도요. 따뜻한 가슴으로요. 그런 건축물이 존재한다면 우주의 지능 속삭임, 생명이 멀리 갈 수 있다는 증거예요. 인간은 여전히 참을성 있게 찾죠. 소금기 어린 바람에 파도를 듣는 해안 사람들처럼요. 어쩌면 응답을 영원히 듣지 못할지도요. 하지만 그 공허를 볼 때마다 무한 가능성을 마주한다는 걸 알아요. 희망찬 가슴으로요. 그 침묵 속에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지능은 어디서나 부드러운 빛을 남긴다는 믿음이요.
지능 생명의 신호는 소리나 글자가 아니라 우주가 자신을 바꾸는 방식일지도요. 모든 이상한 빛, 움직이는 그림자, 설명 못할 따뜻한 에너지 광선이 단서예요. 어쩌면 우리는 봤지만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리고 알아채는 순간, 인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이해할 때, 밤하늘이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추가 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자신에 대해 더 이해해서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죠. 이 탐색은 인류의 단결과 과학 발전을 촉진해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우리는 수백만 년 걸려 여기 도달한 빛을 내는 수많은 작은 빛점들을 자주 봐요. 각 점은 태양 주위를 지구처럼 도는 행성을 품을 수 있는 별이에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죠. 수십억 개의 별 중 기적적인 거리에 세계들이 있어요. 너무 가까워 뜨거운 불에 타지 않고 너무 멀어 차가움에 얼지 않는 천문학자들이 거주가는 구역이라고 부르는 곳이요. 거기서 물이 액체로 흐르는 소리가 나고 시원한 바람으로 대기가 유지되며 생명이 싹트고 점차 하늘을 올려다보며 자신의 존재에 대해 궁금해하며 따뜻한 호기심으로요. 그 행성들은 신선한 흙냄새로 싹트는 생명이나 우리가 신화적이라고 부르는 수준에 도달한 곳일 수 있어요. 이 구역은 별의 스펙트럼과 행성 대기를 분석해 발견돼요. 그 광대한 공간 어딘가 붉은 별빛 아래 도는 행성에서 산성비가 파괴의 신호가 아니라 새로운 진화의 시작으로 땅에 뚝뚝 떨어질지도요. 거주 가는 구역의 일부 행성은 슈퍼지구라고 불려요. 지구보다 크고 질량이 여러 배, 안개처럼 빛이 통과하는 두꺼운 대기예요. 압력과 중력이 더 강해 모든 생물이 적응해 진화하죠. 나무는 낮고 튼튼한 줄기로 축축하고 빽빽한 토양에 깊이 뿌리내리며 흙 냄새가 나고 생물들은 끊임없는 무게에 대항해 천천히 조밀한 몸으로 움직이지만 그 대가로 환경이 안정적이고 변화가 적어 두꺼운 가스층으로 방사선과 운석으로부터 보호되며 울부짖는 바람이 불죠. 그런 조건에서 생명은 지속 가능하게 오래 발전하고 수억 년 동안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진화할 수 있어요. 낮은 숲이지만 생명력으로 가득한 걸 상상하게 하죠. 슈퍼지구는 강한 중력으로 생물의 형태를 압축시키며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요. 또한 트윈 지구라고 불리는 행성들이 있어요. 지구와 비슷한 크기, 적당한 궤도, 온화한 온도, 거의 같은 구성의 지구 사본이요. 망원경이 표면에서 반사된 빛을 스캔하면 푸른 바다, 흰 구름, 갈색 땅이 보이며 파도가 부서지죠. 그런 행성을 발견할 때마다 인류는 떨리는 가슴으로 흥분해요. 또 다른 집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며 생명이 번성했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지도 모르죠. 메아리치는 웃음으로요. 그 행성 중 하나에 생각하는 존재들이 자신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누군가 지켜보는지 궁금해하며 반짝이는 눈을 할지도요. 트윈 지구는 스펙트로스코피로 대기 성분을 분석해 생명 가능성을 평가해요. 하지만 모든 생명 세계가 단단한 땅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대륙도 산도 숲도 없는 극에서 극까지 수백 킬로미터 깊이의 광대한 물로 완전히 덮인 행성들이 있어요. 큰 파도가 부서지죠. 그 물층 아래 압력이 높아 금속이 부드러워지고 빛이 닿지 않는 어두운 바닥이요. 거기서 생명은 하늘이 필요 없고 행성에게서 에너지가 분출하는 거대한 열수 분출구 주위에서 발전하죠. 버블링 소리로 최초 생물을 키우며요. 과학자들은 그런 세계를 바다 행성이라고 불러요. 끝없는 해안 없는 바다로 소금기 냄새가 나요. 물은 생명의 발상지라 거기서 생명이 어디보다 풍부할 수 있어요. 깊푸른 물 아래 빛나는 생물들이 메아리로 의사소통하고 언어 대신 전기장을 쓰며 반짝이는 빛으로요. 그들의 지능은 하늘 위가 아니라 행성 비밀을 간직한 깊은 아래를 향해요. 메아리치는 소리로요. 이 행성들은 얼음층 아래 바다를 가질 수 있어요. 유로파처럼요. 사람들은 한때 그런 행성을 아쿠알리스라고 상상했어요.
아쿠알리스에서 생명은 바다에서 시작해 수십억 년 진화로 흐름을 통제하고 다른 존재를 도구로 쓰는 생물로 발전했어요. 수영 소리가 나죠. 돌고래에 가까운 유연한 몸, 예리한 지능, 클릭 의사소통으로 긴밀한 공동체를 살아요. 집을 짓는 대신 활기찬 세계 산호를 재배하고 금속 대신 조류와 바다 생물에서 재료를 키우며 비린내가 나요. 모든 기술은 생명에서 나오지 기계가 아니에요. 모든 게 같은 리듬으로 숨쉬는 살아있는 생태계 전체 문명이에요. 바다 심장 도시를 상상해 보세요. 벽도 거리도 없고 서로 얽힌 푸른 빗줄기, 부드러운 첨탑처럼 자라는 거대한 산호탑이 어둠에서 빛나며 지역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며 부드러운 빛으로요. 생물들은 조화롭게 연결되어 물을 통해 전달되는 감정으로 서로 이해하며 멜로디컬한 메아리로요. 전쟁도 연기도 없고 자장가 같은 멜로디컬한 소리뿐이에요. 그 바다 문명에서 기술과 자연은 하나, 지능은 생명의 반대가 아니라 일부러 따뜻한 조화를요. 아쿠알리스는 생물공학과 유기기술의 극치예요. 아쿠알리스의 존재 철학은 인간과 아주 달라요. 소유하려 짓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보존하죠. 각 건축은 살아있는 형태, 각 기계는 몸, 전체 행성은 고른 순결의 거대한 생물처럼 작동해요. 이동이 필요하면 강철 우주선을 만들지 않고 깊은 층을 헤치며 움직일 수 있는 거대한 바다 생물을 키우죠. 강한 수영으로요. 모든 기술은 지능과 자연의 협력, 버려지는 게 없고 폐기물 개념이 없어요. 언젠가 인간이 그런 행성에 도달하면 문명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몰라요. 건물도 인공빛도 산업 흔적이 없고 깊은 푸른 잔잔한 바다뿐이죠. 부드러운 파도로요. 하지만 들으면 리듬 있는 파도 소리가 메아리치며 복잡한 패턴에 조정된 신호가 숨겨져 있어요. 전체 바다가 거대한 정보 네트워크로 각 생물이 공유 지식에 기여하며 따뜻한 연결로요. 흥미롭게도 지구 바다는 대부분 영역을 차지하지만 우리는 거의 알아요. 깊은 수수께끼로 바닥 생명은 희미한 빛으로 아직 많은 종이 보이지 않은 수수께끼예요. 어쩌면 우리 행성은 먼 관찰자 눈의 아쿠알리스요. 공간에 떠있는 푸른 세계로 지능이 자신의 순결을 듣는 법을 맛 배우는요. 해안 파도가 부서지며요. 이 다양성은 우주의 창의성을 보여줘요. 가능한 생명 세계를 곰곰이 생각하면 우주는 반복적이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각 행성은 생명이 어떻게 싹틀 수 있는지 별도의 자연실험, 다양한 세계별도 그림이에요. 일부는 따뜻한 빛에, 일부는 타는 듯한 열에, 일부는 버블링 반응의 화학물에 의존하죠. 어쩌면 어딘가 물도 산소도 없는 세계가 있지만 인간이 생각 못한 방식으로 생명이 있어요. 이상한 형태로요. 거주 가능 행성을 말할 때 인간 언어로 이해 가능한 생명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우주 끝없는 다양성은 수많은 다른 존재 형태를 담을 수 있어요. 지구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지능 기억 감정을 지닌 세계들로 떨리는 가슴으로요. 이 다양성은 생물학의 경계를 넓히고 매개의 생명 탐색 기준을 재정의해요. 그 탐색 여정에서 우리는 단순히 생명을 찾는 게 아니라 존중하며 사는 다른 방식을 찾아요. 아쿠알리스 같은 먼 행성은 과학 꿈뿐 아니라 거기서 조화를 아는 세계, 자연과 함께 사는 대신 반대하는 걸 아는 세계가 있다는 인간 희망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조화로운 바람 노래로요. 밤하늘은 별로 가득 차 아름다운 광경뿐 아니라 부드러운 초대예요. 각 별은 답 없는 질문, 각 행성은 알려지지 않은 가능성으로 반짝이는 빛으로요. 어쩌면 언젠가 망원경이 충분히 강해지고 인간이 충분히 참을성 있으면 또 다른 푸른 행성을 찾을 거예요. 바다가 속삭이며 말하는, 바위가 심장박동으로 숨쉬는, 지능이 우주 심장박동을 듣기 위해 침묵을 배운 곳으로 평화롭게요. 이 발견은 인류에게 새로운 영감을 줄 거예요.
인간 기억에서 지울 수 없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천 년이 지나도 행성 곳곳에 새겨진 돌의 정소리가 나며 생생한 색으로 땅에 칠해지거나 따뜻한 이야기 목소리로 집단 기억을 통해 속삭여요. 모아보면 신비로운 지도, 오래전 누군가 가벼운 발걸음으로 여기 왔다는 부드러운 힌트가 돼요. 페루 남부의 나스카 건조 사막 한가운데 타는 듯한 모래와 강한 바람 속에 거대한 그림들이 있어요. 높이에서만 보이는 선명한 이미지로요. 수백 가지 모양이 수십 킬로미터 땅을 펼쳐 새, 원숭이, 뱀, 꽃, 지평선으로 뻗는 직선과 함께 놀라운 정확도로요. 고대 나스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 없어요. 많은 선이 길어 땅에서 전체 이미지를 볼 수 없고 하늘을 날아야 관찰되며 바람이 날개에 휘파람 불죠. 질문이 생겨요. 2000년 전 농업 문명의 비행기나 열기구 없이 누굴 위해 만들었을까? 호기심으로요. 일부는 반짝이는 별 지도라고, 다른 일부는 연기 피어오르는 의식 장소라고 하지만 일부는 더 멀리 가서 하늘로 보내는 신호나 먼 손님을 위한 착륙 표시라고 하죠. 번쩍이는 빛으로요. 나스카를 곰곰이 생각할 만한 건 크기뿐 아니라 정밀함이에요. 수 킬로미터 직선이 한도도 벗어나지 않고 그곳 토양은 파기 어렵지만 수천 년 후에도 모든 그림이 온 속삭이는 바람과 함께 발견되기를 바라는 듯 오래도록 남아있도록 저작권이 온전히 보존되어 있었다. 달빛 아래 그 선들이 빛을 반사하며 고대 공안 이미지나 우주 지도를 불러일으켜요. 어쩌면 인간의 하늘 인사나 익힌 만남의 흔적으로 감동을 주죠. 나스카 선은 레이저 같은 정밀도로 고대 기술의 미스터리를 더해요. 더 남쪽 아프리카에서 1994년 어느 아침, 짐바브웨의 작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웃으며 놀 때 62명 학생들이 은빛 금속 블록 같은 이상한 물체가 멀리 떠 있다가 땅 근처로 내려오는 걸 봤어요. 희미한 윙잉 소리로요. 안에서 큰 머리 검은 눈의 작은 존재들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왔어요. 말하지 않고 깊이 바라보기만 했죠. 깊은 눈으로요. 아이들은 그 순간 머릿속에 누군가 말하는 걸 느꼈다고 해요. 말이 아니라 두려움과 호기심 섞인 따뜻한 느낌으로요. 조사관들이 도착했을 때 모든 아이들이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목소리 빈 느낌으로 떨리는 목소리로요. 여러 해 후 그 아이들 이제 어른이 되어도 같은 기억을 지키며 아무도 계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회상 미소로요. 짐바브웨 사건은 가장 연구된 가까운 만남 사례 중 하나가 됐어요. 심리학자, 과학자, UFO 연구자들이 모두 왔지만 만족스러운 설명을 주는 사람 없었어요. 논쟁 소리로요.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해요. 아이들은 거짓말할 이유 없고 오늘처럼 미디어나 영화 영향받지 않았어요. 개정의 감정은 듣는 사람이 상상을 초월한 뭔가를 느끼게 할 만큼 진짜예요. 떨리는 가슴으로요. 어쩌면 집단 환각일 뿐일지도지만 어쩌면 짧은 순간 인류가 또 다른 문명 눈으로 세상을 엿본 거예요. 친근한 시선으로요. 이 사건은 다큐멘터리와 책으로 기록되어 영구적으로 남아 있어요. 아직 서쪽 미합 중국에서 밥 라자르라는 남자가 80년대 후반 단호한 이야기, 목소리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그는 네바다 사막 지역 50일 근처 에스사라고 불리는 비밀 시설에서 일했다고 주장했어요. 사막 바람이 불고 먼 비행기 소리가 나죠. 그에 따르면 거기 이상한 모양의 알려지지 않은 우주선 9대가 보관됐대요. 지구 디자인 아니에요. 밥은 그 우주선 추진 시스템 연구가 임무였다고 해요. 인간 기술과 완전히 다른 에너지로 이상한 윙잉 소리가 나죠. 그는 우주선 작동 방식 구조 심지어 115번 원소라는 재료를 자세히 설명했어요.
그때 그 원소는 현대 과학에서 아직 확인되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밥이 주먹 끌려고 지어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의심, 웃음으로요. 하지만 수십 년 후 115번 원소가 실험실에서 밝은 반응으로 정말 발견되면서 그의 이야기가 갑자기 더 신뢰할 만해졌어요. 놀라움으로요. 밥라자르 말이 진짜 증명된 사람 없지만 많은 세부 사안이 극비 프로젝트에서 일한 사람들 묘사와 맞아요. 속삭이는 목소리로요. 그는 정부가 외계 기술을 숨기며 복제 연구한다고 했어요. 이게 의심의 물결을 일으켜 대중이 군사 비밀을 다른 눈으로 다시 생각하게 했어요. 가슴 빨리 뛰며요. 어쩌면 밥은 좋은 이야기꾼일 뿐일지도 하지만 어쩌면 진실을 둘러싼 침묵의 벽에서 처음으로 용기 내나온 사람일지도요. 그의 증언은 물리학자들과 공학자들의 분석을 불러일으켰어요. 나스카 선에서 밥라자르 이야기까지 지구에는 너무 많은 설명 못할 흔적이 있어요. 희미한 빛으로요. 일부 우연 일부 오해지만 일부는 진짜와 환상 사이에 매달려 있어요. 신비로워요. 설명하려 할수록 인간은 더 큰 더 복잡한 뭔가 앞에 서 있다는 걸 깨달아요. 어쩌면 인간 인지를 초월한 거예요. 상상이 치솟으며요. 심지어 그 외계 손님들이 다른 데서 온 게 아니라 과거에서 왔다는 가설도 있어요. 한때 고도로 발전했다가 역사에서 사라진 고대 문명의 잔재일지도요. 메아리 치는 소리로요. 가장 많이 언급되는 이름은 아틀란티스예요. 전설적인 섬으로 큰 파도가 부서지며 바다에 가라앉았대요. 전설에 따르면 아틀란티스 사람들은 시대를 훨씬 초월한 기술 과학 지식을 가졌어요. 크리스탈 빛으로요. 크리스탈 에너지를 활용하고 바람 불면 알고 기후를 통제하고 마음 속삭임으로 의사소통했어요. 어쩌면 아틀란티스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인간이 한때 진행 정점을 건드려 자신의 오만으로 무너진 시간에 남은 기억일지도요. 부서지는 소리로요.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가 찾는 외계인은 인간 과거의 파편, 우리를 훨씬 초월한 자들이 후손을 관찰하러 돌아온 거예요. 자비로운 눈으로요. 플라톤의 기록과 고대 신화가 이 가설을 뒷받침해요. 나스카에서 짐바브웨, 네바다 사막에서 깊은 바다 아틀란티스까지 모든 이야기는 공통시를 공유해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겸손하게 다시 생각하게 하죠. 어쩌면 우리는 믿을 준비가 안 됐지만 그 이야기들은 이성의 벽에 작은 균열처럼 존재해요. 깜빡이는 빛으로요. 전설이든 진실이든 우리에게 정말 이 행성의 유일한 종이었는지 묻게 해요. 곰곰이여. 때론 누군가 왔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결코 떠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무서워요. 어쩌면 깊은 바다에 여전히 숨겨져 파도가 부서지거나 산에 울부짖는 바람이나 보통 눈이 볼 수 없는 공간층이에요. 희미한 빛으로요. 어쩌면 그들은 우리가 우리처럼 우리를 관찰하듯 조용히 참을성 있게 기다려요. 인간이 이해할 만큼 성숙해지길 사랑으로요. 이 이야기들은 문화와 시대를 초월해 인류의 공통 유산이에요. 외계인 등장 이야기가 진실이든 거짓이든 밤하늘을 더 생생하게 만들어요. 반짝이는 별들로요. 각 사람 어딘가에 이 세계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고 뭔가 우리를 기다려 발견된다는 믿음이 있어요. 떨리는 가슴으로요. 그들이 여기 왔는지 질문은 영원히 답 없지만 묻는 자체가 인간을 자신의 본성에 더 가까이 데려가요. 끝없이 초월 이해를 갈망하는 종으로 용기로요. 어쩌면 모든 게 전설일 뿐이지만 깊숙이 우리는 하늘을 올려다봐요. 먼 별들의 빛이 희미한 우주 기억 조각처럼 땅에 떨어지며 부드러움으로요.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때론 누군가 오래전 여기 서서 올려다보며 오늘 우리가 하는 같은 질문을 했다고 느껴요. 미소로요. 이 빛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미래 세대를 연결해요. 외계인을 생각할 때 마음에 익숙한 이미지가 떠올라요. 큰 머리, 검은 눈, 회색 피부털, 없고 가느다란 몸의 깊은 시선, 영화의 스릴 장면, 오래된 페이지 책, 따뜻한 목소리, 전설로 인간 상상에 깊이 박혔어요. 하지만 우주에서 생명이 흔하다면 모든 생물이 외계 모양일까? 아니면 수많은 별 중 우리를 비추는 얼굴이 있을지도요. 가까움으로요. 과학은 그 현상을 수렴 진화라고 불러요. 다른 환경의 생물이 같은 조건에 적응해 비슷한 특성을 발전시킬 때예요. 영리함으로요. 지구에서 돌고래, 펭귄, 상어 모두 유선형 몸, 수평 꼬리, 큰 눈을 가졌지만 가까운 관계 아니에요. 물에서 움직이는데 그 모양이 최적이라 수영 소리로요. 그래서 광대한 우주에서 진화가 비슷한 경로를 따르며 입증된 효과적인 형태를 반복할지도요. 조화로워요. 이 수렴은 생물학 법칙의 보편성을 보여줘요. 만약 그렇다면 인간형 형태, 두 팔, 두 다리, 머리 꼭대기 앞에 집중된 감각은 무작위가 아니라 이상적인 생물학적 해결책일지도요. 직립은 멀리 관찰해 넓은 시야를 돕고, 두 팔은 망치 울리는 도구 제작에 자유롭고, 손가락은 유연에 창조하며 영리함으로, 지능은 조작을 동반해 문명을 만들며 즐거운 웃음으로요. 그래서 수십억 행성 중 많은 문명이 인간과 가까운 모양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그들이 인간이라서가 아니라 자연이 지능 진화의 같은 방식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따뜻한 유사로요. 이 형태는 에너지 효율과 다기능성을 최적화해요. 하지만 환경 조건이 변하면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다른 바람, 소리로요. 중력이 지구 2배인 행성에서는 직립이 어렵고 뼈가 더 두껍고 근육이 강하며 키가 낮아 압력을 줄이죠. 무거운 발걸음으로요. 거기 생물들은 튼튼하고 낮게 단단한 골격으로 자신의 행성에 압축된 듯 걷죠. 울리는 발걸음으로요. 피부는 강한 방사선에 저항해 더 어두울지도 밝은 빛에 적응해 작은 눈으로 날카로운 시야를요. 속도는 필요 없지만 지구석 세계에 사는 거대한 광부처럼 인내로 천천히 확실히 걷죠. 정망치 소리로요. 두꺼운 대기가 소리를 천천히 전달해 목소리, 의사소통이 어렵죠. 빛 색상이나 미묘한 진동으로 교환하며 반짝이며요. 그들의 언어는 피부 색상 미세 변화나 공기 진동으로 그들만 감지하죠. 미묘함으로요. 그런 문명은 에너지 빛을 자연 빛나는 광물맥을 통해 이끌 지하 도시를 지을지도요. 메아리치며요. 모든 게 무겁고 안정적이고 조용해 행성 숨결이 결코 잠들지 않듯 평화로요. 이 환경은 내구성과 장수 문명을 촉진해요. 반대로 낮은 중력 행성에서는 모든 게 꿈처럼 가볍고 부드러운 바람으로 얇은 공기, 투명한 하늘, 빛이 사방에 퍼져요. 거기 생물들은 튼튼한 몸이 필요 없고 가스층 간 이동의 유연성을요. 춤추는 발걸음으로요. 키가 크고 가느다란 속, 빈뼈, 얇은 피부, 빛이 통과하며 반짝이는 피부일지도요. 일부 종은 얇은 막으로 몸을 조절해 태양이나 행성 자기장 에너지를 흡수하며 날개 펄럭이며 떠요. 그런 생물들은 우아하게 천천히 움직이며 땅을 건드릴 필요 없이요. 우아함으로요. 약한 빛을 잡아내 큰 눈, 모든 바람 흐름을 감지하는 넓은 귀요. 속삭임으로요. 목소리는 바위 틈새를 통해 긴 바람 음처럼 내며 메아리치며 떠다니며 아름다운 멜로디로요. 어쩌면 집을 짓지 않고 공중 중간 가스 구름에 살며 빗바람으로 에너지를 모아요. 떠다니는 구름으로요. 그런 문명은 전쟁 경계 필요 없고 비파도 줄기로 하늘층 간 메시지를 전달하며 조화로요. 낮은 중력은 비행과 예술적 표현을 장려해요. 두 세계, 하나 무겁고 하나 가벼운 사이에 무수한 중간 형태, 무수한 다른 지능 모양이 있을지도요. 다양성으로요.
일부 행성 햇빛이 약해 생물들이 호수처럼 깊은 검은 눈을 발전시켜요. 매혹적인 시선으로요. 어둠에서 그 시선은 생존 도구로 약한 빛으로요. 일부는 낮밤 없고 죽어가는 별의 연속 붉은 빛만 있어 피부가 열을 줄이는 거울처럼 반사층으로 덮여 반짝이며, 일부 얼음 세계 대기가 메탄으로 가득 차 얼음층에서 살며 인간 청취 아래 깊은 소리 주파수로 정보 교환해요. 낮은 메아리로요. 그 모든 가능성은 공통으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지 않지만 같은 진화 원리의 다른 방향이에요. 영리함으로요. 생명은 어디서나 적응 방식을 찾고 의식을 도달하며 자신의 하늘을 올려다보며 다른 별들을 궁금해하며 호기심으로요. 이 다양성은 우주의 무한 창의성을 강조해요. 어쩌면 멀리 생물들은 더 이상 고정된 물질 형태를 유지하지 않고 에너지 형태로 진화의 공간을 통해 의도로 이동하며 행성 자기장에 존재해요. 따뜻한 흐름으로요. 말할 필요 볼 필요 없지만 우주 진동 주파수를 합쳐 의사소통하며 연결로요. 그들에겐 모양 개념이 의미 없어요. 빈 연기나 순간적인 생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신비로워요. 인간이 하늘을 올려다볼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생물들이 UFO 만남에서 가끔 묘사되는 우리 미래 먼 진화 버전이라고 믿어요. 생물이 기술과 합쳐지며 몸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일시적인 의식 표현으로 자유로워요. 그 깊은 검은 눈은 수백만 년 공간 어둠에 적응한 인간 잔재일지도요. 태양 없고 희미한 먼 별 빛만으로요. 익숙한 시선으로요. 그 생각은 이상한 느낌을 주죠.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그 다른 자들이 실제로 다른 형태의 다른 시간의 우리라는 거예요. 왜곡됐지만 익숙한 거울처럼요. 이 아이디어는 트랜스휴머니즘과 연결돼요. 우리가 물 표면에 자신의 반사를 보듯 왜곡됐지만 익숙하게 미소로요. 어쩌면 그들은 지구를 향해 바라보며 비슷한 푸른 행성 생명이 점고 우주 진행을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 걸 알아볼지도요. 희망으로요. 인간을 다르게 만드는 건 모양이 아니라 광대함 속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능력이에요. 자의식으로요. 우리는 큰 눈 이상한 몸의 생물을 상상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의 연결 존재를 갈망하는 유사예요. 따뜻한 가슴으로요. 어디서나 문명은 끝없는 우주 바다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같은 질문을 공유할지도요. 곰곰이요. 별빛의 물질과 아이디어 간 경계 없어요. 외계인 이미지는 더 이상 외계적이지 않을지도요. 그들은 한때 인간이거나 다른 생명 모양으로 같은 경로를 걷는 걸지도요. 지식 자유 의미를 찾는 경로로 꾸준한 발걸음으로요. 어쩌면 그들을 만나면 괴물신이 아니라 수백만 진화년을 통해, 수많은 세계를 통해, 인류가 걷지 않은 경로를 통해 비친 우리 자신을 볼 거예요. 인식으로요. 그 깊은 검은 눈에서 우리는 아직 답하지 못한 질문을 다시 볼지도요. 이 하늘 아래 우리가 진짜 누구인지 따뜻한 미소로요. 이 만남은 인류의 자아 발견이 될 거예요. 조용한 밤별이 빛나는 하늘 한가운데 인간은 여러 번 자신의 세계 경계를 넘어 인사를 보냈어요. 라디오 파도가 메아리치며 작은 지구 송신기에서 약한 신호가 공허로 발사돼 광대한 은하 중 어딘가 누군가 듣길 바라며 듣는 귀로요. 그건 METI라고 불리는 여정의 시작이에요. 간단히 외계인에게 안녕을 보내는 거로 따뜻한 메시지로요. 하지만 그 행동 아래 크고 심지어 무서운 질문이 숨겨져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할까? 신호를 보내는 건 찾는 게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주에 우리가 여기 있다고 존재한다고 분명한 부름,